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방송대국 TV에서 보내드리는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입니다. 이틀 사이에 백주 대낮에 OECD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믿지 못할 무법적 테러 2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헌법상 권력 소열 3이라는 대법원장이 출근한 차량에 하얀병을 투척한 사건입니다. 하얀병을 투척한 사람은 소송에서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했다 합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부품 하도급 업체에서 노조원 40여 명이 회사 내에서 대표이사가 보는 앞에서 회사 임원을 감금한 채 무려 1시간 동안 집단 구타를 해서 중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책에서나 배웠던 8.15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에 우리 사회가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던 시기를 떠올립니다. 이 시기는 정치인 일반인들 사이에서 좌우 이데올로기와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 총이라든지 염산이라든지 칼 등으로 테러가 2, 3일에 한 번씩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 정권 탄생의 핵심적인 배경 역할을 한 시민단체에서 터졌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최근 임명된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기업 행보를 주문하면서 이를 부총리가 이어갈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청문회 의도라고 하죠. 앞에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제도권 언론들의 보도 경향도 아주 특이합니다. 사건은 하나같이 테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참여연대가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열겠다는 주장도 특별한 해석 없이 직접적인 스트레이트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권 언론이 특별한 관점에서 주장을 한다든지 현장 사건을 눈에 보이는 거 이면에 뒤에 있는 숨어있는 내용까지 불필요하게 전달하게 되면 언론의 기본 가치인 사실 보도를 벗어나서 요즘 많이 얘기되는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그런 염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도권 언론은 현 정부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의 내용처럼 눈에 보이는 내용만 국민들한테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것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국민 여론 조작에 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세 사건은 각각의 사건이 개별적이지만 촛불 민심에 의해 응격결이 집권한 현 정권에 대한 시민과 노조와 시민단체가 이 정권에게 내미는 촛불 청구권에 대한 지불 요구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민노총과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노조와 시민단체들로서 이 정권이 탄생하는 데 노력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가로 참여연대는 교수 같은 지식인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조직의 핵심에 포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청와대 무슨 수석들도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교수들로 임명되었지 않습니까? 출발에서부터 막강한 배경을 가진 참여연대가 부총리 후보자를 국회보다 먼저 청문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시민단체에 돈 없는 정치 행위라고 질책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연대는 현 정권과 코드부터 똑같은 권력의 핵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핵심 서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국회에 앞서 자신들이 먼저 사전 검증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현 정권의 주인이라는 의식에서 지나치게 과잉돼서 나온 넌센스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킨 조직은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의 기세에 놀란
현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촛불 청구서를 정산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기업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같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기분 좋게 마수거리로 들어주면서 친노동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노조의 우호적이던 좌편향 국민들까지 분노하는 그런 노조원들끼리 고용세습을 했다든지 채용비리 의혹에는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조의 영역이 아닌 대북 제재 중단이라든지 국가정보원 해체 같은 경제, 산업, 노동 분야를 넘어서서 안보 분야까지 상식밖에 요구를 하면서 현 정권을 압박합니다. 급기야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 2달 동안 대검찰청 등 정부 청사와 공공기관 7곳을 점거하고 농성을 했으며 순차적으로 국회를 포위해 자신들이 주장한 법을 만들도록 여야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이걸 보고 행안부 장관은 법 위의 민노총이다, 정부 위의 민노총이다 라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대통령보다 높은 민노총이고 노조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재판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한 시민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불만을 품은 민원이었다면 그 해당 판사에게 화염병을 던질 것이지 직접 관계가 없는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져봤자 자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풀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질 때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국민이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현 정권은 전 정권의 핵심들과 재판 거래를 했다고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많은 대법관과 판사들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수사도 하고 구속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현직 판사들에게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따라오게 하는 무언의 압박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정권이 사법부도 장악하고 전 정권 때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을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서 내몰 수 있는 양수겹장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판사들이나 전 정권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들을 검사가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하면 그래도 현 대법원장 취임 초기에는 영장 발부가 거의 기각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제 식구 감싼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구속영장 청구와 동시에 즉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은 책에서나 있는 것이지 이제는 사법부도 이 정권의 입맛에 길들여져 간다는 것은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권 언론의 공로도 지대했다고 봅니다. 현 정권이 전 대법원장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언론을 통해 인민재판같이 여론몰이를 했을 때도 제도권 언론들은 정규방송을 중단까지 하고 생중계를 하며 여론몰이에 부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들이 돌팔매를 던지게 협조했던 것이죠. 당시에 많은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사법부 적폐청산의 방법으로 전 대법원장이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진땀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지난 정권 사법적폐에 분노도 했지만 또 다른 국민들은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해준 현 정권에 박수로 호응했었습니다. 국민들은 초창기 사법부가 한 적폐청산 노력과 요란한 구애에 많은 기대와 호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적폐청산의 구호는 구호만의 잔치로 끝났었습니다. 전 정권 때 사법부 요직 자리가 이제는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다시 말씀드리면 민변 출신들로 바꿔지는 현 정부에서 좋은 자리로 가는 간문이 사법부 적폐청산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오히려 극심한 적폐청산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의 정부만도 참여연대만도 민변만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도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최고 실권자들이 경고하는 가운데서도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50개가 넘는 단체는 조만간 국회를 포위하고 문재인 정부 퇴진을 벌인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개가 짖어도 갈 길은 간다라고 합니다. 또 국민들은 국가서열 3위인 대법원장에게 하얀병을 던진 소동이 일어나 사과 방문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대법원장에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머리를 조아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날 백주 대낮에 민노총 노조원들이 사무실에서 회사 임원들을 집단 폭행한 것을 유리창 너머로 구경만 하던 경찰관들은 민노총이 맡고 있는 스크럼과 여성 노조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걱정이 되어서 들어가서 말리지 않았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탄생에 빚진 단체들이 법치를 거부하는 무법천지를 만드는 행동을 해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실권자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 사용은 애초부터 할 생각이 없고 그럴듯하게 말잔치만 합니다. 이유는 과거에 참여정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하는 순간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아픈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조와 시민단체가 원하지 않는 정책을 펴는 순간 현 정권 지지 기반 층가 등을 돌리게 되고 정권 유지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간의 많은 국민들은 모든 게 무질서다. 법도 소용없다. 경제도 바닥을 친다. 기업은 코피가 터지고 자영업자는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국민들은 소득주도 성장은 세금주도 성장으로 바뀌고 고용은 빙하기인데 촛불 민심을 등에 업은 시민단체와 노조들의 청구서는 현 정권한테 더 많이 쌓여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촉 수위는 더 강해지고 점점 본색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합니다. 하지만 정권은 속수무책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을 보지 않는 정부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원격결에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출발에는 촛불 민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의 주인공은 노조와 시민단체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이게 나라냐라고 공분하고 국가 자존심을 지키려 한 국민들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방송대국 TV에서 보내드리는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